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잔잔하게 얘기 들으면서 내 마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네, 그다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야.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꼼꼼하고 깔끔한 정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저희 남편이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덜 꼼꼼한 편이고 방송은 이제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맞아요. 일할 때만 예, 네. 여기서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일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같이 작업할 일을 하게 되면 네. 서로 차이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거기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다 치웠다고 치웠는데 엄마가 보시기에는 왜 그쵸. 아직 안 했냐. 그런 거 있죠. 네. 나는 지금 다 괜찮은데 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딱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이게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완벽히 청소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정돈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강박이라는 것은요. 한 끗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깔끔하고 꼼꼼하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모두 강박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정도가 극단적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또 강박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을 때는 장애로 진단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박장애. 너무 꼼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야, 너 강박증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맞아요. 농담으로도 하는데 장애가 되려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강박장애란 것은 불안증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에서처럼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하거나 지나치게 깔끔한 것만 강박장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우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건 청결에 대한 강박이 맞아요. 오염이 되거나 더러워질까 봐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불쾌해서 휴지로 닦은 다음에 누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문에 손잡이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은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는 벽에 붙어 서 있기도 한다고 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네. 불쾌해서. 예, 외출해서 돌아오면 몇 시간씩 샤워를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강박증의 흔한 증상에는 이 끊임없는 의심과 확인하려고 하는 특성도 있는데요.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고 네. 가스레인지는 껐는지 의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오기 전에 확인한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문이 잠겼는지 보고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보고 네.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루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확실하니까 확인하는 사람들까지는 강박이 아닌데 네. 늘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해서 네. 또다시 또 처음부터 봐야 되는 사람들은 강박일 수 있다. 강박일 수 있다. 네. 저도 원래 뭐 이렇게
깔끔 이런 건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갔다 와서 진짜 씻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조금 그게 아마 강박장애 불안의 일종이라는 게 네.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깔끔한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증상이 강박증의 증상일까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멈추지 않는 증상도 강박증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 있죠. 네,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고에 대한 환상과 같이 평소에는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불쾌하고 놀랍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만 억제할수록 더욱 강해져서 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을 꼽자면 정확하게 무엇을 맞추고 줄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줄을 맞추고 색깔을 맞추고 각이 맞아야 안심이 되는 증상이죠. 조금만 흐트러져도 심하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추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혹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네. 것이 중요한 점인데요. 이게 안타까운 거다. 그렇죠? 네. 비슷한 증상으로 순서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 순서를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강박장애의 행동 중에는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행동들도 있어요. 아, 요것도 강박장애에 해당해요? 네, 무엇이든 쓸모 있는 것이라 여기고 신문지나 빈병이나 헌옷 등을 주워 모은 다음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쌓아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집안에는 생활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들어봤거나 약간은 그러한 그런 행동들을 내가 했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봤던 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는데 자 오늘은 강박증에 대한 얘기 나눠보면서요. 이걸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술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노래 이른 아침 졸린 두 눈을 비벼본다 창밖에 펼쳐진 세상 누군가 내 맘의 문을 두드려 애타게 나를 찾는다 랄랄랄라 랄라라라 일단 내 방을 청소해 랄랄랄라 일단 내 맘을 청소해 불이 꺼진 방 거기 누구 없나요 실례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 내 맘의 문을 두드려 애타게 나를 찾는다 랄랄랄라 일단 내 방을 청소해 랄랄랄라 랄라라라 일단 내 맘을 청소해 네, 마음 라디오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박증 증상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꽤 심각한 증상들이 많네요. 나는 어떤 면에 강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네. 강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상은 누구나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정도의 문제라는 건데요. 네. 지저분한 것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예, 그렇고 깨끗하게 씻으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흘리고 온 물건이 있는지, 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온 건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은 항상 해야 되고 걱정해야 정상입니다.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것도 흔한 증상이고요. 좋아하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사모으기도 하는 것도 네. 예, 흔히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다 흔히 있을 수 예. 있는 일이에요. 예, 네. 좋아하는 물건 사는 건 좋은 취미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박장애 환자들은 정도가 좀 넘어서죠. 예, 지나친 것이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통제하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거나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청결을 추구하고 또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강박장애가 아니라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예. 아, 나는 진짜 피곤해 이러는 내가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죠. 예. 네. 완벽주의 성향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박적인 성향이 강박장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순서를 지키고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증상이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청결을 지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정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박장애는 말씀드린 여러 증상을 통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 증상들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것,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놓친다, 어려운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지나치다고 해서 나 강박장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 증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정상생활이 어려울 때 강박장애라는 거.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우리 하나 퀴즈 낼까요? 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강박, 2번 휴식. 자, 오늘도 안 맞추기 어려운 문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마음 상태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 강박, 2번 휴식.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들을 동안 정답 맞춰주세요. 내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할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일 뿐. 짧았던 우리의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소중했던 우리의 기도 서러워 우는 건 아니야.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오래전 알고 지내 너와 함께한 내 모습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소만이 더 이상 아무 말. 네, 너만을 느끼며 블루의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퀴즈 내드렸어요. 쉬운 퀴즈.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마음 상태. 정답은 뭡니까? 네, 1번 강박이죠. 네, 오늘 강박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때까지 나눈 거는 강박은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 근데 요게 장애가 되기까지는 또 지나쳐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이기 때문에 너무 또 지나치게 내가 강박 장애일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얘기였고요. 4부에 들어가서 강박증에 대한 얘기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숨을 쉬지 않는 땅 끝에 걸려있는 저 달빛이 만든 길을 따라 도대체 얼마나 멀리 지나왔는지 이 길을 끝없이 영원하던 걸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듯 새들은 질코덕거려 잠이란 의미 없는 소리 산 위를 춤추는 벌 뭔가를 달아도 내려놓으란 듯이 내가 나와 내 안에 끌어안은 밤 영원함을 말
네, 토요일 함께하는 이거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4부 시간입니다. 우리 강박증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요. 강박장애는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사람이 왜 이런 장애로 힘들어질까요? 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는 병이겠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요. 네. 강박적인 면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어떤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지저분해지거나 오염이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경쟁에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럿이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가르칠 때 일의 순서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물건은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테니 마구 버리기보다는 능력이 되는 한 모아놓는 것이 좋죠. 어찌 보면 강박장애는 인류가 생존과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데 꼭 필요했던 능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위한 두뇌의 기능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에서 이 기능이 지나치게 활동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 병이다라는 겁니다. 네. 일종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 환자의 뇌 기능을 보게 되면 강박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두뇌 기능의 회로가 과잉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안을 증폭할 만한 후천적인 사고의 경험이나 엄격한 양육 상태와 같은 그런 영향들이 강박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후천적인 또 경험, 또 양육 형태에 따라서도 또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치료나 처방은 어떻게 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방법으로 치료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서부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천천히 좀 좋아지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세로토닌에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 강박증이 많이 호전된다고 하거든요. 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과도하게 혹은 중요하게 여기거나 위험에 대한 과한 생각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과도한 책임감과 같은 그런 강박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인지적인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료. 네. 인지행동 치료. 일종의 지도를 좀 바꿔주는 거죠. 아. 이 생각 다음에는 이 생각이 온다라는 것이 너무 굳어져 있으면 네. 이 생각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치료가 병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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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네, 오늘 강박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박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하고 나의 행동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네, 강박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낯설고 이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성향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 사람에 따라 그리고 너무 적게 작동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작동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강박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어떨 때는 편안하게 흐트러진 채로 지내지만 긴장을 할 만한 상황이 오면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네. 이처럼 강박적인 면은 한 사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안감이 많을 때 훨씬 더 강박 증상이 그럼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을 할 때 훨씬 더 강박적이다가 또 집에 일을 할 때는 좀 덜 강박적이고 맞아요. 예, 그럴 수 그 있죠. 완벽주의 성향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당사자나 가까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강박적인 면은 비정상으로 볼 필요가 굳이 없다. 예, 네.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양극단에 속한 어떤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향이고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강박장애를 보는 시선은 그러면 어때야 할까요? 지금은 정상이고 이상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도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면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비정상에 속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노력을 하면 또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네. 정신질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이 현재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의 어떤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또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관찰하지도 않아야 할 겁니다.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괴롭고 많이 힘들다고 해요. 네. 예. 누구든 갖고 있는 성향이 지나치게 되면 증상이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로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었다고 느끼고 그의 마음과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진정한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공감을 잘하면 깊이 있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는 행동에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러워진 손을 씻는다기보다 불편한 마음을 씻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네.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 마음의 힘. 네. 그리고 지금 행동은 저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이다 라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강박증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이 약간 흔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화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맞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박증 영화에 많이 나와요. 네, 2014년 국내 개봉작인데요. 네. 영화 플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네, 이 영화 재밌어요. 아, 주인공이 정재영 님인데요. 네. 정재영 님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거든요. 그래요? 플랜맨. 예, 뭔가 어울리게끔 직업이 또 도서관 사서예요. 아. 그래서 책꽂이 정리를 뭔가 정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네. 정재영 님의 대사가 되게 웃긴데요. 저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알람을 맞춥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성실한 거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실행을 하는 이 강박장애에 가까운 정재영 분이 나름대로 무계획적인 삶을 결심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예. 네. 자신과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한 여성을 짝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너무 계획적인 사람이라 싫다는 어떤 거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요. 영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랜맨 네. 정재영 주연의 한번 요것도 토요일 날 우리가 또 볼 영화를 하나 꼭 집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주제를 듣고 영화를 보면 더 재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즐거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Yeah.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매일 봐도 새로운 너란 사람이 주는 행복은 너와 마주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멜로디가 들리니 함께 불러 밤하늘을 수놓은 조많은 별처럼 우리의 추억으로 하루하루 채워가 모진 바람 앞에 넌 그저 내게 기대 난 날 보며 웃는 너의 미소 하나면 돼 한 곳을 바라보고 또 쳐다봐도 난 너만 보여 이렇게 매일 만나도 나는 떨려 사랑하는데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 라디오 이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즐겁게 여유 있게 언제나 제가 일요일은 좀 더 여유 있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멋진 만남, 반가운 만남도 있으신 분들은 진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곡으로는요. 안부, 펀치 노래 들으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내일 봬요. 반가워 참 오랜만이야 여전히 넌 그대로야 따뜻했던 미소 너의 목소리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나는 여전히 믿들어 네 생각에 잠 못 들곤 해 걷다 보면 어느새 너와 갔던 곳 그곳에서 또 서성이 나